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계층의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직업도 어촌 계장부터 20대 청년까지 다양합니다. 기초의원 선거에 뛰어든 이색 후보자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증립 이후 희생자들의 유류품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품 수습은 관리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면서 유가족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가 여수시를 방문했습니다. 중국 여객기의 여수공항 부정기 취항과 크루즈 여수 입항 확대가 논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 이상 오르면서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향한 움직임도 쟁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이견이 커지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 이와 관련해 해당 소위의 이정미 의원은 산입 범위는 노사정 대화체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우선 23일 관련 내용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혀 이날 의견차가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와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된다고 보고 국회 논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의 선거사무소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며 집권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에게 강력하게 이러한 것들을 경고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후보들 입장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농성을 전국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8일. 남북관계 등 주요 현안에 가려졌던 최저임금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이른바 민주진보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수능시험 폐지를 골자로 교육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와 장서공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등 3명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입시 경쟁으로 왜곡된 교육을 바로잡겠다며 이를 위해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대입 자격고사 체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친환경 급식과 교직원들의 고용 안정 같은 공동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책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 여당 예비후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정부의 원년을 선포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여당 후보들의 당선으로 정책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도 오늘 화기장터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와 만나 가칭 동서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광역경제권 구축으로 상생발전의 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노영태 전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지역 청년들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예비후보는 오늘 청년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최근 20대의 부채 규모가 급증하는 등 청년들의 희망이 꺾였다며 공공기관 기회균형 채용과 청년고용 할당제, 청년 건강검진 등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전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전남도당은 당원 총투표를 통해 2차 공천을 마무리하고 선거구를 중심으로 표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국가적 거대 이슈에 가려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한편에서는 20대 청년 후보자와 현직 어촌계장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다양한 후보들이 시민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표밭을 닦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민주당 시의원 후보 낙점을 받은 올해 28살의 박종호 후보. 짧은 기자 생활을 접고 정치 일선에 뛰어든 지 이제 겨우 넉 달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선거구 안팎의 젊은 층과 꾸준히 소통하며 청년층을 대표한다는 소명을 되새깁니다. 일과 여가 활동이 균형을 이루는 젊은 도시의 모델을 구축하는 데 열정을 쏟겠다는 각오입니다. 때묻지 않고 그다음에 추진력 있게 어떠한 사안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 젊은 패기가 저의 강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어민의 큰아들을 구호로 내건 현직 어촌계장 김영철 후보는 항상 지게찜을 지고 선거구를 누빕니다. 쌀가마니에 담긴 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자신의 공약. 무겁지만 꼭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6년 전 보궐선거에 당선되며 경험한 1년여의 시의원 생활을 통해 농어민을 대변할 목소리가 의회 내에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농어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여수시 의회도 26명 의원 중에 농어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풀뿌리 주민자치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들이 충분히 섞여들어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대변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줄 대표자들은 누구인지 철저하게 따지고 살펴 유권자로서 최선의 선택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80년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시민이 38년 만에 전일 빌딩의 계엄군이 간 헬기 사격을 증언했습니다. 5.18 기념문화센터에 따르면 5.18 때 시민군으로 참여한 76살 지용 씨가 80년 5월 22일 또는 23일 낮에 적십자병원에서 부상자를 살펴보고 나오던 길에 헬기가 전일 빌딩 쪽으로 총을 수십 발 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5.18 왜곡 세력이 자신을 북한 특수군 제73광수로 지목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전해 들은 뒤 증언에 나섰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 등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오늘 여수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와 주철현 여수시장은 여수시와 중국 5개 도시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중국 대사 측에 중국 여객기의 여수공항 부정기 취항과 크루즈 여수 입항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세월호에서 희생자들의 유류품과 동물 뼈 조각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와 선체조사위원회가 책임을 서로 미루면서 수습은 또다시 유가족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이쪽이 지금 없잖아. 세월호 좌현에서 떼어낸 철제 지지대입니다. 선체에 맞닿았던 면에는 교복이 들러붙어 있습니다. 다른 지지대에도 유실방지망 안팎으로 가방 등 유류품이 확인됩니다. 지지대를 떼어내는 충격에 선체 내부에서도 끼어있던 유류품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수습자 유해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희생자 가족들은 애가 타지만 현장에는 해양수산부도 선체조사위원회도 없습니다. 선대 사무가 작업을 하고 있고 해수부나 선체조사위원회는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전혀 안 하니까. 결국 숨진 학생 2명의 명찰이 달려있는 교복 등 추가로 발견된 유류품들은 유가족들이 직접 수거했습니다. 미수습자 수색을 맡은 해양수산부는 직립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6월 중순까지는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식으로 저희가 이제 수색 시작이 6월 14일부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수습되는 거는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선체조사위원회 역시 유류품 수습과 관리는 해양수산부의 역할이라며 선조위는 그 과정을 점검할 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적인 권한 범위는 그 시기별로 다를 수는 없잖아요. 유류품에 대한 수습과 관리는 해수부가 하는 거고. 세월호가 바로 선 이후 현재까지 선체 안팎에서 발견된 유류품은 20점 이상. 관리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유가족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해중림 조성 사업에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수산생물 서식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수산자원관리공단과 함께 여수와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 총 579헥타르에 대한 적지조사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 지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갯녹음 발생 해역의 생태계 복원과
우량해중림 어장 개발로 어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역 어업인의 새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들며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여수와 순천 지역 상가 5곳에 침입해 현금 3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25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점포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병 중에도 기술사 2관왕에 오른 공무원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하수처리과에 근무하는 김찬권 팀장은 지난해 수질관리기술사 합격에 이어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기술사 국가기술검정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상하수도기술사는 최종 합격률이 5%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남 지역에 900여억 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추경 예산 분석 결과 청년 일자리와 희망근로 지원 등 일자리 분야에서 120억 원, 대형 요트 개발과 항만시설 유지 보수 등에 85억 원, 남해안 철도 건설과 관광산업 융자 지원에 각각 100억 원 등 모두 92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예산 확보로 각 시군의 실질적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에 입주할 입주 대상 기업 선정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 기업 2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입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용품 공급업체와 비철금속 재수출업체 2곳을 선정하고 입주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2개 업체가 입주하면 연간 12,000T 이후의 물량이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광양시 보건소가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설 금연 지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9명의 금연 지도원을 위촉하고 앞으로 2년간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 상태 점검과 흡연 행위 감시, 금연 홍보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